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4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입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이 숫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50세부터 55세 미만 준고령자고요. 5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정확한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동일해요. 하지만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달라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 이게 바로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한다. 오답이고요. 근로자가 노동조합 관련한 근로자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확한 정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확한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고령자의 정확한 정의요. 50세 이상 55세 미만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기준고용률이란 결국 고령자 고용 촉진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고용해야 될 고령자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들을 고려해서 사업의 종류별로 숫자가 다르고요. 즉 제조업에 다르고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그리고 그 외의 산업, 즉 사업의 종류별로 숫자가 다르고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은요,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가 기준 고용률이고요.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은 100분의 6, 그리고 그 외의 산업은 100분의 3입니다.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각 산업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억은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요거 3개가 100분의 6이고요. 오직 제조업만 100분의 2고요. 나머지는 다 100분의 3입니다. 아무튼 요 숫자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해당되는 사업장은요,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돼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사업주가 그 기준 고용률을 초과할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과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한 일정 기간 동안에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세 감면, 두 번째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요. 그런 사업주에게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제부담금 낸다 오답이고요. 과태료 납부한다 오답입니다. 강제부담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령자를 우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로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된 공공기관의 장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매년, 1년에 한 번, 매월 아니에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 선정하고요. 선정된 우선 고용 직종을 고시해야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우선 고용 직종에 대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고용 실적이 부진한 그런 정부 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고령자, 준고령자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에 대해서 상담, 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와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고용 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요. 자료를 정리 배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이요. 숫자가 제일 낮죠? 100분의 2, 정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정년과 재고용이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면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강제 조항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임금 결정을 기존 방식을 다 리셋하고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퇴직금과 연차 휴가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계속 근로기간 산정할 때 종전 근로기간을 다 제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연차 휴가일수 너무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종전 근로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임금 결정 종전과 달리 할 수 있고요.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는요,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 이거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퇴직 시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의 구직 활동 지원하는 사업주한테 인건비 지원할 수 있고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가 있다면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그 계획의 변경 권고할 수 있고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 인사임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 자문 그리고 그 밖에 협조와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자 취업 지원 유형입니다. 먼저 오답부터 볼게요. 직업 재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이에요. 직업 지도하고요. 취업 알선하고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합니다. 다음 고령자 인재은행이요. 고령자 인재은행이란 고령자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한 어떤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단체가 있다면 그거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정하냐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해요. 대통령이 지정한다. 오답이고요. 고용센터가 지정한다. 이거 다 오답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설을 갖춘 단체한테 지정해 줍니다. 시설 기준은요. 바로 별도 상담실, 컴퓨터, 전화, 그리고 전담 상담자입니다. 이 중에 특히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별도 상담실이에요. 즉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의 범위입니다. 고령자 인재은행인데 무료 직업 소개도 해요. 이 경우에는요. 직업 소개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직업 소개서는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하지 않아요. 자, 이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요.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하고요.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해 주고요. 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해서 직업 상담 그리고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오답부터 볼게요.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이요. 고용정보센터 하는 일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오답이고요. 실업급여도 여기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답입니다. 나머지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그리고 취업지도, 취업 알선하고요.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사 노무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 교육, 지도 이런 일들 하고요.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 훈련 및 교육, 그리고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정보센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사업을 합니다. 중견전문지원 고용센터는요,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혹은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 이런 곳 중에서 지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요,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 노동력 수급 상황,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합니다. 수립 절차는요, 먼저 고용정책심의회와 함께 심의를 하고요. 그 내용이 수립이 되면 그 결과를 국회 소감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오답이에요. 국회는 보고하는 거예요.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보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시요. 5년마다 수립하고요.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고요. 국회 소관 상임위회에 보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돼요. 첫 번째,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고령자. 두 번째, 고령자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꼭 포함되어야 되고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 정책 등의 동향에 대해서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책무요. 사업주의 책무가 있고 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을 사업주가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 해소하고요, 고용 기회 제공하고요, 고용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사업주가 해야 될 몫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요. 연령차별 당한 사람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주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이유로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사업주가 배치나 전보를 할 때 연령 이외의 기준을 겉으로는 적용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특정 연령 집단한테 특히 불리해요. 그러면 이건 연령 차별입니다. 겉으로는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 집단에 많이 불리하다. 이건 연령 차별이에요.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요. 바로 정년 설정의 경우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서 정년이 설정된 경우 이거 연령 차별 아닙니다. 또 법률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을 고용 유지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요. 이것도 연령 차별 아니고요.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그리고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이거 모두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